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등 오늘 조합은 순위 1등이었던 토론토 언더 2등 애리조나 승 애리조나를 마인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저는 에드라르도 로드리게즈도 어지간히 좀 털릴 거라고 봤죠. 그래서 애리조나를 좀 안전빵으로 일반승으로 갔는데 이렇게 적중을 했고 중배당 조합이 뉴욕 매치 승만 이겼어도 상당히 좋았을 건데 어제 분석도 좀 꽤나 그래도 곧잘 한 편이죠. 필라스는 완전 극정배 경기 피하고 워싱턴 역배 한번 노려봤던 것도 맞았고 그리고 새벽 두 경기는 구종 분석하면서 언더가 나왔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는데 언더 했고 클블 경기는 패스를 했고 그죠? 매치 경기 하나가 탁 아쉽습니다. 매치 경기만 맞췄어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어찌됐건 수익을 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시컵하고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우선은 이 멤버 선생님들 어, 에게만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구종 분석을 상당히 흡족히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거 분석이 괜찮으면 따봉 눌러달라고 따봉은 얼마 안 박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별론갑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 결과가 좋았잖아요. 구정 분석했던 세 경기가 새벽 두 경기 다 언더 그리고 워싱턴 경기 역배승 이 세 경기를 다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미련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컵하고 피치 경기는 구종 분석을 들어갑니다. 콜린 레하고 애쉬크래프트인데 애쉬크래프트는 그 신시내티 애쉬크래프트랑 좀 다른 선수입니다. 이름만 똑같은 이 C컵 니글리필드 경기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완전 생 역풍은 아닌데 역풍 환경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니글리필드에서 역풍이 분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의미를 둘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니글리필드 역풍 불면 그냥 언더 성애자죠. 그죠? 근데 이번에 좀 변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콜린 레아 같은 경우는 후반기 5경기 등판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구종을 뿌렸죠. 8가지의 구종을. 빠른 볼 계열이 그냥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밸런스 유형입니다. 피치는 빠른 볼 계열에는 평범했고 중위권 수준이지만 변화구 계열에는 아주 나쁜 약한 대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콜린 레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볼 계열이 50%지만 변화구 역시도 50%고 구종이 다양해서 이거는 사실 포심 39%가 제일 주목인 건 맞는데 함수 잡는 용이고 결국엔 헛스윙 유도나 이런 건 변화구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투수들이. 그래서 저는 이 피츠버그의 지금 타격감까지 고려하면 호투 가능성 한 65% 정도는 봐도 된다라고 봤고 역풍까지 불겠다. 그리고 콜린 레아 같은 경우는 홈등판에서 더 고전하는 이유가 피홈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야 쪽으로 바람 불 때 등판에서 피홈런을 여러 방을 맞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역풍 불 때는 이 약점 자체가 굉장히 희석이 돼버리고 애쉬크래프트라는 애는 후반기 후 7경기 등판을 했는데 다 선발로 등판한 건 아니었고요. 평균 2.1이닝 딱 봐도 오프너 선발이군이 하고 생각이 드시죠? 변화구 유형이고 그리고 C컵은 빠른 볼 기어는 약하지만 슬라이더 대응은 5등입니다. 후반기 그냥 최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애쉬크래프트가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던지는 구종이 주무기가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약간 맞물리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 한 바퀴 거의 한 3이닝 정도까지 소화하고 내려가는 평균이 2.1이닝이니까 얘가 이 던지는 그 안에도 실점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실점이 1실점만 나오면 언더로 갈 수가 있는 거고 2, 3실점까지도 어느 정도 중립이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5실점, 6실점까지 혹여나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게임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제 분석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C컵의 타격 사이클이 완전히 밑바닥인 가운데 고무적인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원정 2연전 시리즈를 마치고 홈으로 어찌됐건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C컵이 최근에 홈에서 딱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홈승률 6할 때 원정에서 딱 5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승률이 훨씬 더 높은 팀인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피츠가 사실상 불펜데이인데 피처가 직접 미러키한테 수입당한 과정에서 물론 지금 미러키는 천의 천이긴 하지만 불펜 투수들만 총 이 세 경기 동안에 미러키 상대로 불펜 투수들이 총 16실점을 했습니다. 16실점. 그러니까 경기당 5실점 이상 평균적으로 불펜에서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루 휴식 후 경기에서 C컵이 11승 8패로 충분히 5할 승률 넘어가니까 우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피츠버그는 3승 12패 하루 쉬고 나서 굉장히 처참한 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하루 휴식 후 경기에서 피츠버그는 최저점 승률을 보인다라는 점 또한 C컵에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 같은 지구 미러키가 지금 미친 연승을 달성하면서 지구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와일드카드 순위 1등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내셔널리그가 굉장히 또 빡세요. 현시점 와일드카드 공동 1위가 C컵하고 다저스 68승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저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샌디에이고랑 시리즈를 지금 이제 펼치잖아요. 이번에 오늘부터. 그러니까 C컵한테는 기회라면 둘 중 한 팀은 어찌됐건 패배를 정립하게 되잖아요. 두 팀 모두 막 연승을 타는 게 제일 깊이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두 팀 중에 한 팀은 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C컵이 얘네 둘이 싸울 때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C컵이 홈에서 치르는 시리즈 피츠버그쯤은 밟고 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상대가 폴스킨스나 뭐 미치 켈러 같은 상위 선발이면은 C컵이 어느 정도 이 동기부여를 좀 흐릿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 선발 등판이라는 점 그리고 오프너성 그렇다고 지금 피츠버그가 불펜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점 저는 1순위를 C컵 승으로 보고 2순위가 1마엔 근데 전 리글리 필드 역풍 불면은 C컵 1마엔 죽어도 안 갑니다. 아시겠지만 1대0 경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역풍 부는 환경에서 마인 절대 안 갑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려요. 조합표로 C컵 승은 갈 일이 있어도 마인은 갈 일 없을 거예요. 3순위 언더는 개인 배팅만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 배팅만. 왜냐하면 저 피츠버그의 불펜데이가 전 너무 못 믿었습니다. 역풍 환경이긴 한데 C컵 승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신시내티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닉 마르티즈, 미시 오로브스키. 닉 마르티즈가 이 경기도 구종 분석에 들어갑니다. 후반기 5경기 등판에서 여러 가지 구종을 던졌죠. 6개의 구종을 던졌고 빠른 볼 계열이 40% 변화구 60%로 변화구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러키는 후반기 타격 지표가 그냥 쩌는 수준. 빠른 볼에도 강하고 변화구에도 다 상위권 이상의 대처 능력을 보이는 정말 비약적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연승 타고 지금 난리 난 수준이죠. MLB 전체 승률 1등이죠. 미러키가 지금. 그러니까 미러키는 직전 피츠의 우투수 원투펀치인 폴스킨스, 미치 켈러를 두 명을 다 조기 강판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닉 마르티네즈 똑같은 우투수 정도면은 좀 만만하게 자신감이 충만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미시오로브스키는 파이어볼러입니다. 전형적인 빠른 볼 계열이 거의 60%대 40%로 높고 포심 자체가 60%를 던지는 애면은 그냥 말 다 한 거죠. 시시네티는 빠른 볼 계열에 상당히 대처 능력 빠른 볼 상당히 대처 능력을 상당히 별로인입니다. 딱히 좋은 대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슬라이더 대처 능력은 상위권을 보였어요. 다만 이 60%에 달하는 빠른 볼 계열에 취약한 점은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시오롭스키가 신시 상대로 호투 가능성은 60%까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좀 분석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파이어볼러들은 포심으로 무조건 볼배합 먹고 들어갑니다. 투 스트라이크 잡고 들어가요. 대부분 여기서 나와도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투수는 파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갖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뭐 슬라이더나 커브 체인지업으로 허스윙 유도하는 불배합 싸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타자가 불리한 거예요. 원래
투나싱은 무조건 타자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투 가능성 60%까지 받고 신시내티도 직전 필라 상대로 위닝을 따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건 분명한 사실. 특히 필라와이 시리즈에서 득점권 상황에서의 클러치 능력은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러키는 지금 천상계 투타 밸런스가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올 시즌 이미 두 번의 시리즈를 맞대결로 펼쳤던 양팀인데 이 정도의 정점을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점임에도 미러키가 두 번 모두 시리즈 위닝을 따내면서 5승 2패, 한 번 4연전 시리즈였습니다. 5승 2패를 기록 중이란 말이죠. 올 시즌 상대 전적이. 신시내티가 하루 19, 11승 4패. 이게 제일 위협적이더라고요. 하루 19경기 승률이 제일 정말 좋더만. 신시내티 거의 1등 수준으로. 근데 미러키도 패배보다 승이 훨씬 많고 올 시즌 MLB 30개 팀 중에서 최다 승 1등으로 일찌감치 올라서 날아오르고 있는 미러키인데 12연승 중이죠. 그리고 구단 신기록 역사상 미러키라는 구단에서 가장 최장 연승이 16연승이란 말이죠. 4승 남았는데 미러키가 당연히 이 누구나 역사는 쓰고 싶습니다. 누구나 업적은 남기고 싶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근데 미러키도 이 욕심이 좀 가득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고 또 제일 주목할 점은 양 팀의 지금 10경기에서 홈런 개수입니다. 신시내티가 10경기에서 최근 10경기에서 7개 때렸고 미러키는 18개를 때렸어요.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자, 여기는 그레이튼 아메리칸 파크 신시내티 홈구장이에요. 여기는 지금은 뭐 파크 팩터 홈런 파크 팩터 자체가 13위 중위권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3년으로 봤을 땐 그레이트 아메리칸 파크는 홈런 잘 나오는 거 구장 베스트 5 안에 드는 구장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구장이란 말이죠. 이런 홈런이 아주 잘 나오는 구장인데 저는 미러키가 지금 홈런을 2배 이상 잘 때리는 팀이라는 점은 이 구장의 이점 자체도 미러키 쪽이 더 우위라고 봐요. 그래서 미러키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어찌됐건 연승타는 과정에서 언더냈던 경기보다 오바냈던 경기가 압도적이죠. 1.45를 받아 이게 해외당은 아직 안 떴어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멋대로 측정한 건데 1점 저는 제 예상보단 적게 봐 솔직하게. 왜냐면 시시즌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막 땜빵 선발 등판하는 경기 아니고 그래서 1.5대는 맞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1.45를 받았는데 못 맞출 배당은 아닙니다. 1.45가. 자, 보스턴하고 마이애미 경기. 자,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할 무렵에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중간에 말씀드려서 참 송구한데 어제 오늘이 굉장히 역배 비중가 높았잖아요. 어제 15경기 중 10경기가 역배가 떴고 오늘도 7경기 중에 3경기가 하나 둘 셋 3경기가 역배가 떴고 그죠? 이게 토론토도 해외 배당으로 하면 역배였어요. C컵이 정배였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역배 빈도가 이틀 연속 높았잖아요. 내일은 저는 정배 대회를 좀 예상을 할게요. 이거는 원래 이건 토토는 역배 대회 이렇게 한 한순간에 몰아친다? 이게 한 이틀 지속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정배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갈만한 정배다 싶은 거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스턴하고 마이애미도 그 짝이란 말이죠. 지울리토랑 알칸타라. 지울리토는 홈등판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피칭 승리 투수를 기록하면서 이 과정에서 토론토 휴스턴 등 강팀과의 매치업에 상당히 좋은 호투와 승리 투수를 기록하면서 이 팀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았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또다시 최저점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칸타라는 최근 2경기에서 BIP 인플레이트하고 44% 그리고 50% 그러니까 대략 2경기 동안 40% 후반대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컨택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타자와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후반기 이후 피안타율은 2할 7푼4리 이것도 적지가 않고 충분히 높은 편인 건데 예상 피안타율은 더 높았습니다. 이게 뭐였느냐? 수비 도움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운도 많이 따랐다. 홈런이 될 게 파울런이 나왔다든지 그리고 라인선상 적시타가 나올 게 뭐 아슬아슬하게 파울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운이 따랐음에도 방어율이 4.50이었어요. 후반기에. 보스턴이 최근 타격이 솔직히 말해 저는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보스턴이 지금 최근에 경기를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딱히 짜임새가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보스턴은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고 마이애미는 오늘 경기를 치르고 휴식 없이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라는 점. 거기다가 원정 시리즈죠. 지금 9경기째 원정 경기를 하는 원정 연전 시리즈입니다. 클빌 원정에서 보스턴 원정으로 넘어오는 시리즈란 말이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마이애미가. 저 얼마 전에 그 다저스 경기에서 특별 해설로 해설을 맡았던 그 이학주 선수 아시죠? 그 이학주 선수가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뭐 버스를 탄다거나 뭐 잠깐이나마 뭐 전용기 같은 걸 탄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고 직접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이 체력적 이슈에서 보스턴이 마이애미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턴의 동기부여입니다. 보스턴은 최근 샌디 휴스턴에게 루징을 당하면서 같은 지구 양키스랑 고작 6승 차이였거든요. 눈 떠보니까 2승 차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5게임 차인데 당장 이번 시리즈에서 루징 당하고 양키스가 만약에 수입이 나온다 역전 당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 시리즈에만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특히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은 정말 빡세요. 지금 미끄럼틀만 연패를 한 번이라도 타잖아요. 바로 와일드카드 이 순위권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밑에 뭐 텍사스, 클블 이런 애들도 최근에 기세가 좋아요. 클블은 연승을 좀 타고 있고. 그래서 이건 지금 보스턴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뜩이나 원정 혼자 경기 치르고 원정 연전 치르는 마이애미 약팀 상대로는 더더욱이나 더 상대가 뭐 정말 마이애미에서도 뭐 유리 페레즈 같은 걸출한 선발이 등판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원정 방어율 8레벨인 세디 알칸타라면은 보스턴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보스턴 승 마헨 서브로 오바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캔자스랑 화삭 경기도 이것도 사실 좀 경기 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외적인 면으로 좀 분석을 진행한 경기인데 저는 캔자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노아 카메론하고 서발리. 제가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시베일이라 그랬고 그리고 라스어플에서는 서발레라고 돼 있고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해외 중계진이 얘를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찾아봤더니 서발리입니다. 서발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현지 중계진도 정확한 명칭 자체 재차 확인했어요. 서발리입니다. 서발리가 최근 4경기 등판해서 여러 가지 구종을 뿌렸죠. 총 빠른 볼 계열이 그러니까 생 변화 구형 투수인데 캔자스는 빠른 볼 대처의 상위권 그리고 커브에 매우 강한 면모. 다만 슬라이더 커터 대처는 하위권 수준. 그러니까 약간 오락가락한 수준이란 말이죠. 이건 애매한 게 서발리가 커터가 주먹이라서 카운트 싸움은 서발리가 잘 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허브 포심 43% 커브 포심한테는 캔자스가 강하잖아요. 이 43%를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반입니다. 얘가 어느 정도 피칭을 할지는 반반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직접 연결을 보면 느낀 건데 클블 상대로 3.1이닝 8피안타 9실점 피홈런 하나도 없이 순전히 적시타만 계속 맞아가지고 연속으로 연타로 계속 맞아 9실점한 겁니다. 피홈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발리가 전형적인 딱 새 가슴이더만. 그냥 위기 상황 나오면은 제대로 제구 날리고 타자한테 무조건 발발 기어 들어가는 그런 투수들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솔직히 선발 깜냥 아니거든요. 불펜에나 좀 나오는 게 적절한 애들이지. 근데 어찌됐건 이런 서발리가 직접적인 그런 등판을 하고 이번엔 어떤 피칭을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거듭거듭 했는데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경기를 어느 발을 건드는 거는 홀짝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 경기를 캔자스 시티의 승마인을 접근 안 하기엔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상대전적이에요. 상대전적. 제가 전 시즌부터 저번에 이 경기를 분석할 때도 한번 말했는 바 있었는데 캔자스 시티가 화상 상대로 단단 일진이란 말이죠. 전 시즌 2024년 시즌부터
올 시즌 전반기 초반까지는 화삭 상대로 11연승을 하고 있었던 게 캔자스 시티입니다. 이 11연승은 최소 시리즈 3번 연속 수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야구에서 진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야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장출 잘 나오거든요. 오늘 경기는 니오네미 라쿠텐 선수 지금 6연승인가 7연승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일본 야구는 자주 맞붙고 특정 팀끼리 자주 맞붙고 뭐 강팀하고 약팀 또 구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장출 잘 나오는데 MLB에서 11연승은 정말 더 드문 케이스입니다. 정말 특이 케이스인데 이게 이 양 팀의 상성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6월 달에 치러졌던 양 팀의 3연전 화삭이 되려 위닝을 때 2승 1패로 당시 화삭이 이긴 두 경기에서 데이비스 마틴 아시죠? 홈에서 방울 2점대입니다. 3점대 초반이었나 2점대 중후반이에요. 그래갖고 이 홈 마틴은 제가 무시 안 하거든요. 절대로 홈 마틴이면은 분석 안 하거나 뭐 믿어보거나 원더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얘랑 그러고 템파베이로 이적했죠. 하우저가 등판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하우저가 아시다시피 화삭에 있을 당시까지 거의 1선발 초특급 에이스 역할을 해왔던 선발이었고 그래서 템파베이가 군침을 흘리면서 사갔던 거고 그래서 이 두 경기를 이 데이비스 마틴하고 하우저가 정말 엄청난 호투를 내서 캔자스 상대로 그거를 이 11연패를 끊고 이렇게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던 건데 그때는 홈 마틴하고 저 하우저라는 정말 걸출하는 선발이었지만 이번엔 서발리 어느 팀 가도 하위 선발만 꿰찰 수 있는 서발리면은 저는 캔자스 승 봐야 된다고 봅니다. 캔자스 승 마인으로 서브로 오바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세인트랑 양키스 경기는 팔란테하고 루이스 힐. 제 키보드가 약간 무선 키보드인데 고장이 좀 났는지 오타가 좀 잦네요 오늘따라. 팔란테는 직전 C컵전에 1.2이닝 6실점 완전 생 조기강판을 당했고 그리고 후반기 이후 5경기를 등발 벌써 3번을 조기강판 당했을 정도로 기대치가 낮은 선발입니다. 피안타가 많고 삼진은 적은 유형의 선발이기 때문에 상대팀 타격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루이스 힐은 복귀 후 2경기 등판을 해서 마이애미전은 3.1이닝 5실점 조기강판을 당했고 직전 휴스턴전은 5.1이닝 2실점 6피안타 1피홈런 투구 내용이 클린하진 못했으나 어찌됐건 5.1이닝 2실점이면은 복귀 투수가 아주 잘한 거죠. 근데 루이스 힐이 딱 3피치입니다. 3개의 구종밖에 없는 애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 원래 저 오바 깔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루이스 힐이 던지는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세인트가 후반기에 다 밑바닥권이더라고요. 다 대처 능력이 최하위권 수준이더라고요. 27위, 25위, 26위 막 이 정도 수준이더만. 그래갖고 저는 양키스가 이긴다라고 보고 양키스 승 오바를 메인 선정 없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바를 보려고 분석을 시도했던 경기였는데 이 루이스 힐이 또다시 후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한 40% 이상은 존재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양키스 승도 충분히 괜찮게 보여요. 양키스도 하루 쉬고 하는 경기에서 충분히 승률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팀이 하루 휴식 후 경기한 경기에서 오바를 상당히 잘 내왔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콜로라도랑 애리조나 경기는 고드니하고 팟 오늘 콜로 선발이었던 브레이록이 3.2이닝 7실점 그냥 손쉽게 조기강판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게임이 터진 경기였죠. 저도 막풀이라서 토론토 언더는 새벽 경기라서 일찍 경기 끝났고 애리조나슨을 보려고 경기 봤는데 일찌감치 터진 경기라서 그냥 콧바람 불면서 봤던 경기였단 말이죠. 빨리 경기나 끝나라 적중 게시를 올리기 이런 마인드로 오늘 로드리게즈가 7이닝 11실점 깜짝 호투가 나온 굉장히 희귀한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에만 벌써 10경기를 맞붙었던 양팀이거든요. 애리조나 8승 2패 이것도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는 수준인 거죠. 현 시점 상대 전적 4연승 중 이 올 시즌 상대 전적 10전에서 콜로라도가 딱 2번 이겼잖아요. 2패니까 콜로가 2번 이겼는데 이 한 번은 콜로가 잘해서 이긴 겁니다. 14득점을 냈으니까 이거는 불펜
이때 당시 선발이었던 잭갈렌하고 불펜까지 다 털어먹으면 14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정말 잘해갖고 이긴 거고, 나머지 2패니까 나머지 한 번의 승리는 뭐였냐? 애리조나가 2득점밖에 못 내면서 4대2로 이긴 거였습니다. 애리조나가 이 콜로라도라는 팀 상대로 2득점밖에 못 낸 거면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를 한 거였죠. 이때 당시 선발도 센자텔라였고, 그러니까 즉 10번 중에 콜로라도가 힘으로 이긴 경우는 고작 딱 한 번이에요. 콜로라도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거는 10번 중에 딱 한 번. 오늘 쿠어스에서 홈런 2개로 인한 2득점하고 적시타 하나도 없었던 콜로라도였거든요. 지금 가장 높은 확률로 콜로가 역배승,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콜로라도가 역배승이 뜨는 시나리오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애리조나 갑자기 타선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해서 막 5득점 미만, 4득점, 3득점, 2득점 이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경기가 나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 근데 애리조나가 지금 너무 고점입니다. 12경기 연속 홈런포 기록하고 있죠. 최고 장줄입니다. 4경기 연속 멀티 홈런. 그리고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10. 매우 고점 수준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본 입장에서 애리조나가 콜로한테 이 4연승 했던 과정까지 다 살펴보니까 안 질 것 같아요. 콜로한테 안 지고 연승 흐름 타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이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 합류했거든요. 애리조나가 이 경쟁 이어갈 거라 봅니다. 다저스 오바 볼게요. 다저스 경기는 이 경기는 약식 분석인데 경기가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자 커쇼가 어찌됐건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건 인정입니다. 근데 샌디 상대로는 명백히 약했어요. 샌디 상대로는 어찌됐건 다저스랑 샌디는 같은 지구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서 항상 1등 싸움을 많이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좀 라이벌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커쇼가 샌디전에 이것도 3년 동안 기록이에요. 5이닝 3실점은 2022년, 그리고 4.2이닝 4실점 2023년, 그리고 3.2이닝 7실점 3자책은 전 시즌 2024년이란 말이죠. 올 시즌 처음 등판한 바스케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딱 2바퀴까지만 가능한 선발이다. 전형적으로 얘는 기록 자체가 방어를 3점대 찍고 있는 게 신기한 애죠. 사실 107.2이닝 55삼진 48볼넷 볼삼비 완전 쓰레기고, 사실 얘는 볼넷도 많고 삼진은 저렇게까지 없는 투수인데도 그러니까 완전 MLB의 그러니까 미스테리 같은, 야 우리나라 한참 KBO에서 유희관 선수 그거 할 때 야 쟤는 구속도 느린데 그 희관존 막 이런 얘기 있어. 희판존이라고 해갖고 그냥 미스테리였잖아요. 유희관이 왜 이렇게 방어율은 좋게 찍는 딱 그런 느낌인데, 야 결국에는 바스케즈가 이 누가 봐도 삼진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잡는 애자. 107.2또 55 삼진이면은 그러니까 얘가 삼진 능력이 좋은 투수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그날 구위가 좋아서 이게 많은 범타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구위가 나빠갖고 많은 안타나 좋은 코스로 장타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인데, 다저스가 최근에 또 에인절스한테 수입당하고 이랬던 게, 다저스가 진짜 무기력하고 막 2득점, 1득점, 0득점 막 이런 것만 내서 수입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결국엔 불펜이 계속 방아질 나오고 투수들이 못 버텨줘갖고 결국엔 다 역전당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봤을 때 다저스가 타격감이 지금 정말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스케즈 상대로 저는 지금 정말 큰 동기부여잖아요. 지금 1등빵 같은 지구 1등빵이고 누가 와일드카드 내려가냐, 누가 지구 우승하냐, 이빵 경기인데, 이빵 시리즈인데 저는 다들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양 타자들이 타석에서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템파 역배승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 사실 이 구종 분석을 안 했으면 저 오늘 이거 하려고 준비 다 해놨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노력. 자 보시면 이게 MLB 30개 팀 이게 내가 뭔 기준, 최근 7일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최근 7일 기준이에요. 우르크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고, 우르크 순, 우르크 플러스 순위로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OBP 이닝당 출루율, 그리고 장타율까지.
제가 오늘 매치 오버를 봤던 이유도 매치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오늘 애틀란타 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못하는 팀이에요. 꼴찌 우르크 플러스 꼴찌 출루율 꼴찌 장타율 꼴찌 보이시죠? 제일 못하는 팀. 템파베이도 지금 딱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타선 근데 템파 믿는 게 나을 듯. 역배 받았잖아요. 오라클 파크건 뭐건 역배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이거 분석하실 때 참고만 하셔도 정말 좋은 그겁니다. 우르크 플러스는 야구에서 제일 많이 실질적 가장 효율적인 지표라고 평가받는 지표인 거 아시죠? 최근 7일 기준입니다. 이제 열심히 정리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유료 사이트 찾아봐야죠. 유료 사이트를 카메라 바꾸고 8월 15일 맞습니다. 자, 오바랭킹 1등이 쿠어스필드가 압도적 1위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 태양 베리 핫이라서 내야 쪽으로 역풍이 부는데도 엄청난 타자 친화로 분류를 했네요. 그리고 셔틀 스파크도 쿠스에 버금가는 타자 친화 구장이라서 2등을 기록을 했고 사실 이거 애슬레틱하고 이게 더 오바치나 구장 오바치나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온도만 얘네가 이거 H까지 붙어 있으면 진짜 덥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죠? 영상이 좀 길어 경기가 많은 날이니까 저도 영상 길게 찍으면은 눈치 보이거든요 사실. 40분은 가급적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거 잠깐 날짜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5일 맞습니다. 미국 날짜 기준으로 8월 15일자 경기입니다. 자, 87도, 85도, 79도. 이게 쿠어스필드 치고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쿠어스필드는 이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온도가 낮은 편인데 쿠어스필드에서는 80대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 겁니다. 쿠어스에서는. 그리고 외야 쪽으로 2시간 동안 바람 불고 1시간 20분 동안 바람 불고 야 이거 근데 또 기준점 12.5 이렇게 봐도 안 가는 말듯. 콜로라도가 지금 무기력한 흐름이라서 야 이거 쇼텔스파크 89도 온도는 낮은데 야 외야 쪽으로 10 이상 바람 불고 홈런 33%. 그러니까 홈런은 지금 쇼텔스파크가 1등이잖아요. 외야 쪽으로 바람 불어갖고 스타일. 그러니까 날씨 기준으로는 날씨도 명백하게 오바 장타 많이 나오는 환경이고 셔틀 스파크 이거 오바 깔만 할 듯. 그죠? 셔틀 스파크 오바 깔만 할 듯. 아이콘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선발 키쿠치랑 누구였죠? 오클랜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바뀌었나 보다. 내일자로. 키쿠치 자투수랑 퍼킨스. 키쿠치가 최근에 좀 잘 던지고 있다는 좀 그건데 최근에 5이닝 4실점 잘 던지고 있지도 못한 디트 상대로 4실점이면은 6이닝 1실점 그 원정에서 지금 5이닝 2실점 필라전에 5.2이닝 2실점 결국엔 지금 원정 경기 지금 4경기 스타트 실패네. 야, 이거 오바 갈만하지 않을까? 기준점만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은 배트맨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못 들어 기준점 못 보는데 그렇게 셔틀 스파크 오바도 한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캔자스 시티도 완전히 오바 환경이네. 워싱턴 경기도 이렇게 6경기 오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경기 이렇게 그리고 매치 경기는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한 경기만 언더 환경이네요. 볼티랑 휴스턴 경기만 언더 환경이네요. 마이너스 4% 정도는 그냥 무시한. 이거 왜 니글리필드구나. 니글리필드였구나.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오늘 분석 여러 경기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쉽지도 않겠습니다. 아, 이 경기는 진짜 필라 승부는 무조건 맞는 타이밍인데 윌러 등판하겠다. 그죠? 야, 근데 맥켄지고가 이거 인생 오토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필라 타선이 너무 무기력하니까. 너무 최악 수준이라서. 자, 저도 근데 필라 승도 뭐 중배당이나 뭐 이런 용으로라도 껴갈 마음은 있습니다. 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좀 많이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데. 부탁 좀 드립니다.